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확인하게 될 FOMC 정례회의 결과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요 섹터들은 반등에 나섰는데 2차 전지주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했죠.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섹터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2차 전지주의 하락은 더욱 깊어진 하루였습니다. LG엔솔은 오늘도 2% 하락하며 37만 원대로 내려섰고요. 에코프로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60만 원이 5개월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반등엔 성공했지만 경계감이 여전히 강했던 11월의 첫 거래일,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경기 반등 조짐을 뒷받침하는 산업활동 지표인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 지표가 9월에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산업 생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반도체 봄이 오고 있답니다.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10월 10개 종류의 D램 가격이 전월 대비 10% 이상 반등을 했고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도 전달 대비해서 1.5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가 모처럼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여줬죠. 네, 미국 반도체 업체 AMD의 깜짝 실적도 반도체주의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제우스가 13% 급등했고요. 칩셋미디어, 하나마이크론 등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도체주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정책 지원, 호실적, 방산주 활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 법안이 11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배 가까이 법정 자본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방산주들의 수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주요 방산업체들이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3분기 호실적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방산주의 시간이 다시 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도 탄력 좋았죠. 네, 최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2% 급등했습니다. 또 3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4분기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된 풍산이 2% 강세를 보였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등 주요 업체들도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정책 지원과 호실적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방산주, 향후 추가 수주 소식과 성장 추이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방산주 가운데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풍산입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반도체 봄이 오고 있답니다.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이 돋보인 가운데 또 10월에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2년 만에 첫 반등을 보여주면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짝 반등이 아니라 확실하게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지점장님의 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충분히 돌고 있다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3분기에 D램과 낸드, ASP가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는 분명 HBM3와 HBM3E의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에 비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BM의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D램과 낸드 ASP가 상승했다는 것은 기존의 레거시 제품에 대한 바닥 통과에 대해서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레거시 제품의 반등을 위해서는 AI 수요도 견인도 충분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기존에 큰 수요였던 서버와 모바일이 잘 팔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AI의 기대가 확산이 되고 있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TSMC 그리고 미디어텍이 이미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모바일 시장이 바닥을 턴하고 있다, 회복을 시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재고와 업황의 바닥 다짐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이제 2.5배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 확대에 따라서 또 낙수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대 효과 좀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뭐 현재까지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의지만큼은 거의 충만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이제 AI 수요가 정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고객사 향으로 HBM3 양산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내년 전망에서는 AI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AI 확산으로 인해서 D램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AI향 수요 증가, 또 AI 편중, HBM3, HBM3E 판매 본격화를 통해서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수요를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방 시장에 대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AI 어떤 수요는 거의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단은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역시도 재빠르게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낙수 효과는 뭐 실제 제품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그걸 떠나서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어떤 레거시 메모리까지 좀 잘 팔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면은 네. 전공정 업체들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은 뭐 솔브레인이든가 아니면 동진 세미킨 같은 소재 업체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출 확대가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등은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주 지금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된 사인이에요. 모두 다 곧 사인이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또 기분 좋은 이렇게 좀 신호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최근에 이제 기관이 메워주는 모습인데 오늘은 삼성전자 2.5% 강세로 거래를 맞춰줬죠. 지점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HBM에 대한 투자는 제가 더 이상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나 다른 종목들도 HBM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과연 AI에 대한 수요가 레거시 제품의 가격을 견인할 수 있을까가 과연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징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요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지만 공급단적인 측면에서 감산이 비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어제 뭐 루머로 밝혀지고 뭐 그 가짜 뉴스로 밝혀지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자금이 없어서 HBM 투자를 못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시장에서 루머로 퍼졌는데 자금이 없다라는 건 분명 레거시 제품에 대한 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급 제한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재고의 바닥 통과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만약 반도체 제품 가격, D램 가격이 올라갔을 때 타 섹터와 다른 점은
반도체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뭐 전기차나 뭐 다른 섹터, 화학이나 바이오 일부 섹터들이 올라갈 때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동반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동사들이 올라갈 때는 업사이드 리스크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반등했을 때는 안 살 수 없는 리스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네. 레거시 제품 반등 시 동사의 EPS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이 눈에 띌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까지 지금 하단 좀 제시가 됐는데 9만 원의 목표가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이사님께서도 지금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설 투자에만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53조 7천억 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이제 혹한기 속에서 보여준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메모리 업황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좀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그리고 HBM 시장에도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점유율 확보 좀 더 가능할까요? 뭐 열심히 노력해야죠.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파운드리 역시도 아직까지 TSMC를 뭐 제치는 것은 아직까지도 뭐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낸드 역시도 적자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만 다 놓고 보면은 뭐 핸드폰도 아이폰에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 위기라고 해도 솔직히 과언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일단은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는 악재를 우리가 충분히 선반영했다라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호재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삼성전자 4분기에 HBM 고객사 퀄이 통과가 된다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나노 GAA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엑시도스가 내년에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요. 아이큐브 역시도 마찬가지죠. 좀 좋은 성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쉽게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주가에 이런 기대감이 크게 녹아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주가를 누르는 것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매크로 어떤 경기 침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은 하나하나씩 좋은 호재가 나온다라면 주가는 조금씩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모리 업황에서 아직 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낸드더라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그 낸드 사업부 3분기 성적표는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앞으로 조금 반전을 보일 수 있는 뭐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뭐 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가격 둔화가 뭐 직격탄이었는데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반도체가 1년에 성능이 2배로 증가되거나 또는 한 개의 웨이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 칩이 1년에 2배씩 늘어나는 이런 현상인데 무어의 법칙이 멈춰지고 나서부터 중요한 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적층화입니다. 3D 낸드라고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V7, V8 낸드 선단 공정을 이미 전환 중에 있고요. 향후 V9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얼마나 반도체를 낸드를 싸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화, 디램 같은 경우에 미세화, 낸드 같은 경우에 적층화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한 내용은 최소한의 스태킹으로 높은 단을 쌓는 것이 기술력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V9으로 충분히 그 성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싱글 스택에서 160단, 더블 스택에서 300단 이상을 구현할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에서도 이 원가 그리고 비용의 하단은 저는 막혀 있다고 보고 이 상황에서 V9이 개발된 상황에서 향후에 낸드 가격까지 올라간다라면 충분히 비트 그로스를 늘리지 않고 P만으로도 저는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반도체 가격 인상에 대한 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10월 수출 데이터도 이제 턴으로 조금 돌아서는 듯 하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 반도체에 기대감 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7만 전자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조금 잃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전을 막 이렇게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수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해지나 안전자산 같은 개념으로도 투자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매수 가능할까요, 이사님? 네,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자분들 중에서도 좀 위에서 좀 9만 원대에서 좀 이렇게 세게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지수가 고점되지 많이 밀려 있고요. 뭐 매크로 이슈가 많습니다.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지수가 변동성이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은 뭐 물려 있든 아니면은 신규 진입이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어느 정도 녹이면서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 가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매크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것과 한번 싸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노이즈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반대되는 어떤 논리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봐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미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는 듯 했는데 사실 어제 좀 낙폭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 뭐 제자리에서 강보합으로 마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이익원 지점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한미반도체 단연 HBM 설비 투자에 대한 대장주죠. 그리고 이미 수주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HBM 설비에 대한 고객사를 넓힐 수 있을 뿐더러 적용하는 공정 자체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PER 50배,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PER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명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HBM의 시장의 이제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또 직격탄을 좀 맞았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라는 그런 악재를 만나서 약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장기 성장 추이를 좀 믿고 나가도 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엔비디아발 여파는 언제까지 조금 지속이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이 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죠. 중국에서 수주를 받은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더라.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습니다만은 이 AI 혁명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이제 타보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한 4년, 5년 전에 테슬라를 처음 타봤으면 분명히 테슬라 주식을 샀을 텐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지금 챗 GPT를 지금 유료 버전을 3만 원 결제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챗 GPT를 갖다가 이제 법용처럼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이제 챗 GPT 쓰면서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범용화돼서 뭐 글래스가 됐든 이어폰이 됐든 어떤 식으로 되는데 범용화 된다라면은 새로운 AI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미 반도체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노이즈를 이겨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와 HBM을 사야 하는 이유가 4, 5년 전에 그 테슬라의 기회를 발견했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주신 거네요. 자, 4, 5년 전에 테슬라를 샀으면 지금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겠죠. 이 한미반도체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만 연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위치니까 사실 최근에 그 시장 낙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수익을 조금 지키고 이익을 챙겨야 할지 왜냐하면 시장이 또 좀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수익을 좀 지켜나가야 할지 어떤 좀 전망을 주시겠어요, 지점장님? 네. 주식 시장 내에서 AI 섹터를 바라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은 저는 한 가지다라고 보는데 뭐냐면 다들 긍정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라는 게 좀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장성이나 필수적 요소 외에는 다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AI 반도체는 그 경기에 대한 논리,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보다는 국가 기업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 의해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지금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와 수요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데 우리가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차의 시작은 유럽의 디젤 파문 그리고 유럽의 환경 규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같이 경기가 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도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게 생존 전략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향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가 PER 50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결국 이 PER이 낮아지는 구간이 들어서게 될 텐데 내년, 내후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객사 확대 그리고 중요한 건 TC 본드가 현재
D램 같은 경우에는 8개 단자에 쓰이지만 HBM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단자에 쓰이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2.5D 패키지 코어스에 적용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의 추가적인 상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방산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 법안이 이달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방산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방산업체들 어떤 효과들이 좀 기대가 될까요, 지점장님?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먼저 우리가 폴란드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게 이 방산 무기를 수출할 때 굉장히 무기의 금액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급한 상황에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관보역이라고 하죠. 한국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으로 결제를 한 이후에 우리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 이자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때문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국가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행 수은법 시행령상 특정 대출자, 국가가 되겠죠. 특정 대출자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 자본에서 40%밖에 공유해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규제에 묶인다라면 아무리 폴란드나 사우디 다른 수주 금액이 커지더라도 이런 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살펴보시면 98년도는 2조에서 4조, 그리고 2009년도에는 2배인 8조,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2배인 15조로 증액이 됐는데 지금 9년째 멈춰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수은법을 개정하겠다라고 건의를 한 상황에서 여당도 30조로 증액하겠다. 야당도 35조를 증액하겠다. 2배 이상 증액하게 되면 분명 폴란드나 타 국가에 대해서 차관무역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는 수주 플러스 방산업종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추가 수출 기대감도 있고요. 좀 호실적까지 있어서 탄력이 강했던 방산주.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산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스탑 사인이 들어와 있는데 풍산에 대해서만 이희권 지점장께서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까요? 3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12%대 장대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점장님이 고사인 주신 이유를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는데요.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6,500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8천억 수준이죠. 사실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가 한정되어 있고 내수 해외 고객사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거의 들어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때문에 3분기 대비 4분기에 증액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은법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신뢰도 있는 종목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사님께서도 이런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이 된다고 하면 추가 수출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갖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네. 수출입은행의 그 한도 중에서 총 열심히 작년 같은 게 76조인데요. 그 중에 방산 쪽은 2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선박, 건설, 플랜트, 전기, 전자 쪽이고요. 방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얼마 안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총 59조가 나가는데 방산은 거의 8,9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산이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물론 당연히 수출입은행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방산뿐만이 아니라 선박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겠죠. 근데 일단 이제 폴란드 측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폴란드 정권 내부적으로 좀 정치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열심부터 이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충분히 낮아진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정대님께서는 지금 신규 진입으로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가격대이실까요? 네, 수은의 자본금 상향 확정 시까지 모멘텀을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풍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분기 이제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은 2%대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거든요. 지점장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스탑 사인 주셨는데 왜 풍산은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네. 동사는 과거에 그 이스라엘에 수출한 경험 레퍼런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노이즈는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실적이나 앞서 가장 큰 포인트로 잡고 있는 수은의 이런 자본금 상향 모멘텀에 대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다소 부진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주가 같은 경우도 탄력이 이제 훨씬 약했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는 고 사인을 주셨는데요. 사실 풍산이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지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고 할 수 있는 이유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하나 제가 이 고 중에서 적극적인 고가 있고 좀 이제 그냥 좀 중립적인 고가 있는데 뭐냐면은 굳이 이 자리에서 팔 이유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것보다는 홀딩.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PBR 0.47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봤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탄약 수출 견적 요청이 재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잡았다라고 있고 물론 주가의 탄력성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그렇게 큰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신규 매수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뷰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지점장님께 그럼 하나의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탑 사인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방산이 전반적으로 좋은 뷰들이 나오잖아요. 풍산은 4분기에는 어떤 모멘텀 기대할 만한 거 없을까요? 네. 먼저 3분기가 예상외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방산 외에 전자나 반도체 신동 판매량 부진으로 이런 전방 산업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방산 매출 일부가 4분기로 이연되면서 3분기의 실적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방산 내수 매출이 좋아질 것이고 3분기에 이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것이 신뢰도가 높으나 어느 정도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실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지금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이미 주가에 녹아 있을 것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산까지 살펴드렸는데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볼까요? 최근 교육청이 미래교육에 77조를 투자하겠다는 소식에 최근 주목을 받은 교육주죠. 비상교육이 8%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장 막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후 주가 튀었다가 윗골이 달면서 2% 강세로 마감한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제약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GV1001의 췌장암 임상 3상을 최종 분석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에 오늘 7%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3% 강세 보이면서 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업체인 인포마크 오늘 6%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9% 강세 주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 코콤이 현재 9.8%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수혜주로 14%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상승을 하고 있고요. SND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농심 주가가 6% 강세를 보였는데 이에 식품 소재 전문 업체인 S&D의 주가도 현재 탄력적으로 반응 오고 있습니다. 9.8% 상승하면서 14,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4%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지속에 19% 급등한 갤럭시아 SM도 1.3% 약세를 보이면서 1,974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기대감에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나 IDT. 오늘은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하락하면서 16,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3% 상승을 보인 이노룰스가 8%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6,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정비기기 판매 업체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8%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외에서는 2.6% 하락하면서 725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드림 CIS, 김성훈 이사 아이센스, 이희권 지점장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드림 CIS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드림 CIS 되게 좀 생소하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에 있어서 이제 IPMS, 그러니까 의약품 시판을 조사하는 선도 기업이다. 국내 독보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서비스하는 것이 의약품 시판 후에 이제 조사하고 품질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고 통계 분석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이제 고객사로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RO, 그러니까 임상시험 수탁기관 회사로서 이제 임상시험을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인력이 되지도 않고 되게 어려워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대신 실험해주고, 이 부분이 이제 회사의 이제 대표적인 매출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 AI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코어라인이라든지 뷰노라든지 JK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보험 수가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 혜택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가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려운 환경, 매크로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부분이 좀 영향인 것 같습니다. 드림 CIS 같은 경우도 이제 AI,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임상 성공 예측 솔루션을 국내 업체와 이제 지금 출시 준비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임상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주주가 이제 글로벌 이제 10조가 넘는 회사이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도 그렇고 시험에 대한 경험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을 쌓여서 이걸 글로벌로 이제 AI 적용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부분,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은 신약 회사들이 이제 이러한 임상하는 회사에 맡길 텐데, 이게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다라는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자회사로는 이제 메디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21년도엔 65억, 22년도에 88억, 그리고 23년도에는 130억.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20%가 넘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소위 말하는 제조업으로 치면 수직 계열화가 되는 부분인데요. 임상시험 관련돼서는 이제 수직 계열화 했다라고 보시고, 지금 IPO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모멘텀도 주가에는 영향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의료 AI에 관련돼서도 좀
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굉장히 올랐다가 빠졌거든요. 그 부분 이제 사실상 무상증자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무상증자를 이제 한 주당 세 주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 이런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시장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가 이제 물량이 풀리면서 이게 지금 다 소화됐던 부분 있어서 주가 모멘텀이라든지 회사의 경험이라든지 국내적인 입지 요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추가적으로 이제 좀 저가 매수로 이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림 CIS가 무증 이후로 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하단을 좀 다지는 분위기인데 1대3 무증으로 통해서 이제 매물대가 좀 나오다 보니까 하락이 좀 가팔랐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볼 텐데요. 아이센스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뭐 일단 워낙에 많이 떨어졌죠. 지금 안 떨어진 종목이 없습니다만은 아이센스 역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CGM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GLP-1 때문에 떨어졌는데 GLP-1 시장과 CGM 시장은 분리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GLP-1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쪽만 오히려 떴었는데 사실은 아이센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기존에 이제 BGM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바늘로 찔러서 그걸 가지고서 혈당을 측정하는 그 기계를 만들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고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성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연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성공한 회사가 몇 안 되는데 덱스컨, 메드트로닉스, 에보트 그리고 네 번째로 아이센스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능을 보게 되면 이제 절대 오차라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아이센스가 거의 마이너스 9.8로 전 세계 뭐 덱스컨, 메드트로닉스, 에보트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GLP-1이 뭐 범용화되면은 CGM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 논리 때문에 뭐 코카콜라도 떨어지고 초콜릿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덱스콘도 떨어졌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혈당과 그리고 그 GLP-1 시장은 같이 동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떨어진 주가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센스에서 이제 기회를 찾아보려면 어떤 전략으로 주가를 봐야 할지 주가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현재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변동성, 이제 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익원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볼 텐데요. 어제는 저희가 다른 이유로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어떤 라이징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HBM의 이익 비중이 상향되고 있고요. 또한 업황 반등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업황 반등 시 동사는 레거시 제품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가 고스란히 SK하이닉스에도 적용이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업황 반등 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종목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뭐 반도체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고 HBM이 주목을 받으면 이제 SK하이닉스의 탄력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니까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투자자들이 더 놓치지 말아야 할 모멘텀 더 있을까요? 네. 동사의 실적, 분기별 실적만 보더라도 HBM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보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2.8조 원 수준의 적자였죠.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3.4조 원의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1.7조 원, 그리고 4분기에는 3천억 수준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 1분기에는 3천억 수준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는 충분 HBM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레거시 제품이 반등한다라면 레버리지 효과는 극대화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과거에 제가 굉장히 기억 남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의 클린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상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감사는 제품 가격의 반등을 빠르게 불러온다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투자금 자체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HBM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HBM을 제외한 레거시 제품의 투자 여력이 제한되는데 이는 반강제적인 감산으로 업황 반등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EPS 추정치 상향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재고가 오히려 더 관리가 돼서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가격 얼마나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레벨인 11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황재수 지점장의 드림 CIS, 김성훈 이사의 아이센스,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의 SK 하이닉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봅니다. 랩지노믹스인데요. 태국 지노믹 랩과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향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오늘 전했습니다. 6% 상승하며 정규장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현재 시간외에서 분위기 좋습니다. 3%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삼성제약입니다. GB1001의 췌장암 임상 3상을 최종 분석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영국 암 저널에 게재됐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7%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날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지속에 가상화폐 관련주인 다날도 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7%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BCNC인데요.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반도체용 합성 쿼츠 소재를 양산 납품한다는 소식 전하며 오늘 급등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12% 상승률 유지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3위 기록하면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코콤이 차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수혜주로 14%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힘 이어가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2위 BCNC 더 자세히 진단해 볼까요?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반도체용 합성 쿼츠 소재를 양산 또 납품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규장에서 12%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4%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합성 쿼츠 소재 양산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현재 천연 커츠, 그러니까 국내 천연 반도체 업종에서 그 천연 커츠에서 이제 합성 커츠의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침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천연에 비해서 합성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게 미세 적용 그리고 내마모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정이 계속적으로 미세화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많이 침투할 걸로 예상이 돼서 시장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기사 내용을 봤더니 이제 SK 하이닉 통해서 이제 QD9 그러니까 소재 부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QD 9 플러스 소재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좀 고급 사양을 더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동사에 있는 소재를 양산 테스트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가에 좀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미세화 공정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지금 반도체 업황도 그렇지만 지금 3분기 최악을 지났다 그리고 4분기부터 좋아지고 내년에는 좀이라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바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내에서는 좀 양호한 흐름 타 업종에 비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것 플러스 결과적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국산화시켜서 그걸 더 침투화되는 부분 매출 증가하는 부분이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NC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컬 테스트 진행하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통과한다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당연히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업황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정 미세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위 다날도 살펴볼까요? 신규 외부 결제 플랫폼 사업과 손잡고 277조 원 앱 결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6% 반등에 성공했고요. 시간에서도 현재 7%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장까지 이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날은 이제 갖고 계신 분이나 뭐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안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고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18,000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던 가격, 그러니까 몇 배나 높았던 가격에 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인 시장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코인 시장이 죽었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같이 이제 좀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날 이제 피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바일 결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실물 결제보다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동사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최근 기사에서도 봐서도 이제 따르릉도 이제 휴대폰 결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많은 뭐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업체도 이제 이러한 휴대폰에 대한 결제가 늘어나면서 결국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나왔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많이 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황은 최악은 좀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약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물 카드보다 모바일이 결제가 증가했던 부분은 회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 결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하나솔루션 짚어보겠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과 증권가 목표가 하향 랠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태양광 업체의 훈풍, 그리고 4분기 이익 개선이 전망되면서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왔습니다. 추세 전환 좀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일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 근데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판 관련돼서 이제 최악이 지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목표치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사실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부분은 바닥은 지났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그 3Q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2조 9천억 원.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10%가 빠지고요. QOQ 그러니까 분기 대비해서도 14%나 빠져 있는 부분.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바닥을 지났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제 주가에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제 이제 중국권에 대한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마 주가에 최근 들어서 좀 목표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바닥론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모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하나솔루션 신재생 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이제 모듈이라든지 판매가 좀 감소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그래도 좀 지금보다 나은 걸 기대하고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겠지만 금리가 전 업종에 대해서 2차 전지도 말씀드리겠죠. 다른 모든 업종에 대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 좀 나아진다면은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실적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 인식 기대감에 지금은 좀 상승을 주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의 그 실적이 주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짚어봐야 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어서 워트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26일에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상장 이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상한가로 단숨에 15,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새내기주로 좀 오버행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경계감을 가져야 할 부분,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좀 사실상 최근 올라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보유세가 풀리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좀 더 회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요, 개발하고 제작합니다. 특히 이제 매출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초정밀 온습도 이제 제어 장비인데요. 결과적으로 웨이퍼라든지 증착할 때 이제 PR용으로 이제 도포하고 건조하는 회사 이제 결과적으로 업황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최악을 지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내년에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때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요. 우선은 공모가로 봐도 이제 일반 청약이 이제 1,781대 1로 했던 부분도 사실 공모에 흥행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도 공모가 밴드 상단에 있었던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오르는 데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신규 상장에서 급등했던 부분은 사실상 이런 매물 압박에 대한 부담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의 첫날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럽습니다. 상해지수 0.1% 강보합, 선전은 0.3% 밀리면서 관망세를 보였고요. 홍콩 증시 역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좁은 박스권대에서 거래됩니다. 이 시각 현재 0.01% 보합권입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금융 리스크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과 31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금융공작회의의 결과인데요.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나 실물경제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 종료로 잠시 뒤 5시에 개장합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 선물도 오늘 하루 종일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각 현재 14,46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말 증시의 향방을 가르게 될 11월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로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결국 모든 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FOMC 결과도 한국경제TV와 함께하시죠. 오늘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우선 10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10월 자동차 판매 등 체크해야 할 일정들이 많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미국 최대 모바일 칩 제조업체죠. 퀄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